2026년 5월 6일 멕시코시티 한복판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승용차 행렬이 멕시코 국립궁전 팔라시오 나시오날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멕시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건물, 아즈텍 제국의 심장부였고 독립 영웅들이 깃발을 꽂은 곳, 그 발코니에 오를 수 있는 건 오직 대통령과 국빈뿐입니다. 그날 그 발코니에 선 것은 대한민국의 7인조 K-팝 그룹 BTS였습니다. 소칼로 광장을 가득 메운 5만 명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RM이 서툰 스페인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테 아모 이 테 키에로,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좋아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026년 1월 24일 오전, 멕시코시티 티켓마스터 서버가 터질 뻔했습니다. BTS 월드투어 아리랑의 멕시코시티 공연 일반 판매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3회 공연, 약 15만 장의 티켓을 사겠다고 온라인 대기줄에 몰려든 사람이 무려 110만 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단 37분 만에 전석 매진이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15만 장의 티켓을 110만 명이 동시에 원했고 37분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95만 명은 그대로 절망 속에 남겨졌습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치열한 티켓 전쟁이라고 알려진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라스 투어 당시 뉴욕 공연은 판매 시작 약 4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BTS 멕시코 공연은 그 4시간을 37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구매자들의 출신 도시만 봐도 규모가 짐작됩니다. 무려 1300개 도시가 넘는 전 세계 각지에서 이 티켓 하나를 사기 위해 접속했습니다. 멕시코 안에서만 사람들이 몰린 게 아니라 미국, 중남미, 유럽에서도 비행기 타고 날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진 사태 이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멕시코에서 판매된 티켓은 약 15만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원했던 사람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저는 한국 대통령께 BTS를 더 자주 오게 해달라는 정중한 외교적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외교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단 하나, BTS 멕시코 추가 공연 요청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후 답서를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호 존중과 양국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국과 멕시코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확인합니다. 멕시코 국민이 K-팝에 대해 품고 있는 애정은 양국 간 문화적 유대가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셰인바움 대통령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답서를 틱톡 영상에 직접 올렸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이런 말을 남겼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좋은 뉴스를 기다려봅시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팬심을 자극하려는 쇼라고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 나라 언론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데는 경제 효과 너머의 이유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청년 민심입니다. 셰인바움이 BTS를 언급할 때 항상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베네스, 즉 젊은이들입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 알자지라 모두 이 발언을 청년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셰인바움은 멕시코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집권 여당 모레나의 핵심 지지 기반인 청년층과의 소통에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현지 방송에서는 BTS 팬덤을 조롱하는 발언이 나왔고 셰인바움은 공개적으로 청년 편에 섰습니다. 이 선택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칼로 무료 공연 카드입니다. 셰인바움은 3월 기자회견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추가 공연이 아니라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서 BTS 무료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칼로는 멕시코 국립궁전 바로 앞 멕시코 정치의 심장부에 있는 광장입니다. 2026년 3월 샤키라가 이 광장에서 무료 공연을 열어 약 40만 명을 불러 모았고 멕시코 현지 언론 라틴타임스는 이를 두고 정치 자본으로 활용된 무료 공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TS 소칼로 무료 공연이 실현된다면 티켓을 구하지 못한 95만 명의 좌절감을 정부가 해소해주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선거가 없어도 표심이 움직이는 순간이죠. 세 번째 이유는 국가 이미지 회복입니다. 멕시코는 2026년 2월 카르텔 수장 엘 멘초 사살 이후 전국적인 보복 폭력 사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도로 봉쇄, 차량 방화, 최소 70명 사망. 6월에는 피파 월드컵까지 열려야 하는 상황에서 세계의 멕시코는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알자지라는 이를 두고 BTS가 멕시코의 소프트 파워 회복에 동원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BTS 공연을 원하는 이유는 BTS가 카르텔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총보다 보라색 응원봉이 청년 민심도, 국가 이미지도, 외교 관계도 더 빠르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나라의 첫 여성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간파한 겁니다. 그런데 왜 멕시코일까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BTS를 가장 많이 스트리밍하는 도시가 어디일 것 같으십니까? 서울? 아니면 뉴욕? 도프? 정답은 멕시코시티입니다.
멕시코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시티는 월간 BTS 스트리밍 리스너 수 기준으로 서울과 자카르타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월 70만 명이 넘는 청취자가 이 도시에서 BTS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 멕시코 지부에 등록된 회원 수는 220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아미 공식 팬클럽 회원만 50만 명입니다. 한국 전체 인구가 약 5,100만 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멕시코 한 나라에서 BTS 팬클럽 회원이 한국 전체 인구의 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문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 번째, 중남미 특유의 강렬한 정서적 유대감입니다.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문화권입니다. BTS가 노래해온 자기 긍정, 청춘의 상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중남미 젊은이들의 정서와 맞닿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틱톡의 보급입니다.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 시간이 높은 축에 속합니다. BTS 콘텐츠는 언어 장벽 없이 영상으로 먼저 퍼졌습니다. 칼군무 영상 하나가 스페인어 자막도 없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조금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37분 만에 전석 매진이 났으니 이후 안표 시장이 어떻게 됐을지 짐작이 가시죠? CNN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멕시코시티 BTS 공연 안표가 최대 1,3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티켓 한 장입니다. 1인당입니다. 1,300만 원이면 한국에서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이죠. 그런데 이걸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원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티켓마스터를 상대로 제재 절차가 시작됐고 안표 거래 플랫폼 스토퍼브와 비아고고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향후 모든 대규모 공연에 티켓 판매 24시간 전 가격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BTS 티켓 한 장이 멕시코의 공연 티켓 유통 구조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가장 웃긴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멕시코 팬들이 멕시코시티 에스타디오 GNP 세고로스 주변 지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서면 무대 일부가 보인다. 저 골목에서 사운드는 들린다는 정보가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공연장 바깥 리우 추루부스코 거리, 1번 게이트 앞이 명당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곳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300만 원짜리 안표를 살 수 없다면 공짜로 담장 너머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멕시코 아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시청자분들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멕시코 진짜 괜찮은 겁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멕시코시티는 대한민국 외교부 지정 여행경보 2단계, 즉 여행 자제 지역입니다. 같은 멕시코 안에서도 치와와, 타마울리파스, 시날로아 같은 주는 3단계 철수 권고입니다. 실제로 멕시코는 2026년 2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수괴, 엘 멘초가 사살된 이후 보복 폭력이 이어지면서 도로 봉쇄, 차량 방화가 속출했고 최소 70명이 사망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읍소해야 했던 배경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026년 피파 월드컵 일부 경기가 멕시코에서 열리는데 한국 대표팀과 같은 조라서 한국 팬들의 안전 우려도 작지 않은 상황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카르텔 폭력의 진원지는 주로 할리스코주, 시날로아, 북부 접경 지역입니다. BTS 공연이 열리는 멕시코시티는 통계 기준으로 살인율이 시카고나 캘리포니아보다 낮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치안을 관리하는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BTS의 멕시코시티 공연은 예정대로 2026년 5월 7일, 9일, 10일 사흘간 GNP 세고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이건 단순히 용기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의 수요가 있다면 어떤 공연 기획사도 어떤 아티스트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방탄이 예전만 하냐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연을 더 열어달라고 이웃나라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니다. 같은 BTS를 두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엔 멕시코 바로 위, 미국 텍사스주 국경 도시 엘파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엘파소를 아십니까? 미국에서도 변방 중에 변방으로 꼽히는 사막 도시입니다. 인구 약 70만 명, 연간 관광객이 손에 꼽히던 곳이죠. 미국 현지에서도 거기가 어디야 라는 말이 나오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BTS 공연 하나가 이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엘파소 공연 단 이틀이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가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5억 원이었습니다. 엘파소 관광기관 사무국장이 직접 이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엘파소시 의회는 BTS 공연일인 5월 2일과 3일을 공식 BTS 위켄드로 선포하고 BTS에게 소중한 친구라는 뜻의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10만 명의 미국인들이 공연장에서 한국 민요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떼창이었습니다. 스페인어도 영어도 아닌 아리랑 가락이 텍사스 사막 하늘에 울려 퍼진 겁니다. 멕시코는 바로 이 엘파소를 지켜봤습니다. 자기 나라 국경 바로 위에서 벌어진 그 광경을.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저것보다 훨씬 더 열렬히 BTS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 차례는 이것밖에 없는가? 대통령이 외교 서한을 쓴 데는 이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다운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멕시코 현지 언론 인포바에가 실시간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BTS가 엘파소 공연을 마친 지 채 24시간도 안 된 시점에 멕시코시티 에스타디오 GMP 세고로스에는 이미 360도 무대가 설치 완료돼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동원되고 전문 인력이 밤새 작업한 결과였죠. BTS 측이 무대 세트를 두 벌 동시에 운용하며 엘파소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멕시코 무대를 먼저 세워놓은 겁니다. 멕시코 팬들이 이 장면을 보고 SNS에 쏟아낸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역시 한국이다. 이게 바로 빨리빨리 아닌가. 한국인들이 부정적 뉘앙스로 쓰는 그 단어를 멕시코 팬들은 감탄사로 쓰고 있었습니다. 엘파소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편은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본편 무대를 완성시키는 한국의 속도로 완성됐습니다. 저희 세대, 즉 40대 이상 한국 남성들은 솔직히 BTS를 잘 모릅니다. 아들, 딸 방에서 포스터는 봤어도 노래 한 곡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해 가시면 됩니다. 멕시코라는 마약 카르텔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나라의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한테 공식 외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BTS 공연을 한 번 더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110만 명이 티켓 한 장을 사기 위해 동시에 접속했고 37분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멕시코시티는 서울보다 BTS를 더 많이 듣는 도시가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이름이 K-팝이든 한류든 아리랑이든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들이 스페인어권 나라의 대통령을 움직였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마약 카르텔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무릎을 꿇은 건 총이 아니라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